자, 얘들아, 시작해볼까? 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대표님. 데뷔 4개월 만에 큐피트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올라서 새로운 K-팝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신인 걸그룹 피프티가 지난 6월 19일 소속사 업트랙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활동 강행,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프티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데뷔 7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바로 통수돌, 생떼돌, 배신돌, 할복돌이란 여론의 역풍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그들이 주체적인 결정을 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6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외부 세력이 당사에 대한 중상모략의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감언이설의 미화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전속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세력으로 피프티를 전담하고 있는 외주업체 더 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프로듀서와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를 지목했습니다. 자, 얘들아, 시작해볼까? 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대표님.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가 외주업체 안성일 프로듀서에게 네네 대표님으로 대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트랙트의 입장문과 피프티의 입장문 그리고 외주업체 더 기버스의 입장문이 서로 공방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중소기획사가 어렵게 아이돌을 키웠는데 자본을 앞세운 대형 기획사가 쉽게 가로챌 수 있다면 더 이상 중소기획사에서 아이돌을 육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K-팝 생태계의 토대가 무너지고 K-팝의 글로벌 성공 스토리는 이제 그 막을 내릴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돌과 소속사의 분쟁을 넘어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K-팝 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프티 멤버들은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커질 줄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만일 알았다면 자신들의 성공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무모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겠죠. 피프티 멤버들의 나이가 2명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입니다. 오랜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데뷔했기 때문에 음악과 아이돌의 세계가 현실 세계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프티가 이 복잡한 법적인 소송과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법적인 소송에 정통한 누군가가 주변에 있어서 그 과정과 이후에 닥칠 것들에 대해서 장밋빛 확신을 갖고 말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일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법적 분쟁에 정통한 인물을 피프티 주변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지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피프티 사태와 닮은 꼴이라고 해서 소환된 가수 손승연의 행적에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인물이 안성일입니다. 손승연도 전 소속사 포춘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벌여서 기각됐음에도 결국 안성일의 품에 안겨 현재 더 기버스 소속의 유일한 가수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안성일이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안성일은 아티스트로 하여금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소속사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핵심 인물이었기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프티가 큐피트로 글로벌 대박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데뷔 7개월 만에 갑자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과연 안성일이 말대로 그와 관련이 없을까요?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이 피프티에 대해 정권을 달라고 해서 프로듀싱뿐만 아니라 멤버 관리까지 전부 더 기버스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프티를 둘러싼 환경은 프로듀서 안성일과 안성일의 신복으로 멤버 관리를 전담했던 백모씨, 그리고 멤버들 가족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모씨는 전홍준 대표가 방문하는 것을 멤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말려서 전 대표는 멤버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프티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정권을 진 안성일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안성일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큐피트마저 대박나니까 안성일의 영향력은 거의 신급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도 피프티 소송이 안성일이 말대로 그와 관련이 없을까요?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를 강탈하는 외부 세력으로 안성일을 지목하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으로 피프티 멤버와 부모들에 의한 안성일의 가스라이팅을 주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기버스에 대한 감언이설의 미화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중상모략의 비난을 해왔다는 것인데 챗GPT에게 가스라이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성일과 피프티를 놓고 보면 5가지 조건 중 4가지 조건이 가스라이팅 당할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맞다는 전제하에 조건을 대입해보면 첫 번째, 감정적 의존. 안성일에게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가해자의 권력과 통제.
안성일은 PFT를 통제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혼란과 혼돈. PFT의 여러 인터뷰에서 안성일의 워딩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안성일이 그들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압박과 문화적 영향. PFT를 둘러싼 환경에서는 PFT는 안성일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를 벗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건 안성일의 모친의 생일날 PFT 멤버들이 축하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무슨 사이비 교주와 신도냐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극명해서 시선이 삐딱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홍준 대표의 말처럼 자금이 이 사달이 안성일이 주동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는 왜 그것도 데뷔 7개월밖에 안 된 신인 걸그룹에게 이런 일을 사주했을까요? 합리적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키운 BTS 같은 아이돌 그룹 한 팀이 10조 원 가치 회사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아티스트를 보유한 국내 기획사들의 규모만 보더라도 적게는 2조 원 정도에서 많게는 11조 원 정도의 규모까지 엄청난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뷔 4개월밖에 안 된 신인 걸그룹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해서 K-팝 신기록을 쓰며 장기 흥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속사는 자금이 풍족하지 않은 중소기획사입니다. 차 팔고 시계 팔고 노모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쓸 정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K-팝 산업 자체가 이미 국내를 벗어나서 글로벌 무대로 커진 상황이어서 PFT처럼 빌보드 핫백 진입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오랜 연습생 시절을 거쳐 데뷔를 한 아이돌의 경우는 자본을 앞세워서 몰래 빼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K-팝 산업의 이면에서는 이런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PFT를 두고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전홍준 대표에게 200억 바이아웃을 제안한 것이 쉽게 이해됩니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그 전에 그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바이아웃 내용 자체도 몰랐지만 알았어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빌보드 핫백을 진입시킨 다른 기획사들이 커진 몸집을 보면 200억은 거의 날로 먹겠다는 계산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성일은 왜 워너뮤직 코리아와는 200억 바이아웃 논의를 해놓고서 그 사실을 전홍준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윤 전무가 전홍준 대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성일이 과거 행적을 보면 거의 템퍼링 전문가라고 할 만큼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PFT 사건도 더 기버스 소속 가수인 손승연 때의 사건과 닮은 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승연 케이스 때문에라도 안성일은 PFT에 대해 눈치를 볼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의 말처럼 주동자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안성일이 PFT 주변에 이런 법적 분쟁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 말고도 더 실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2022년 9월 교보로부터 지분 30%에 해당하는 100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 중에는 눈에 띄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더 기버스를 6년 안에 주식시장에 직상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직상장시키지 못한다면 추가로 지분과 연봉리 3%의 이자를 더 줘야 한다는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안성일은 교보와의 계약 때문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몇 년 안에 더 기버스를 직상장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더 기버스 소속 유일한 가수인 손승연만 가지고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안성일 입장에선 직상장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빌보드 진입 아이돌 그룹인 PFT를 품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PFT는 어트랙트 소속이고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도 직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일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안성일은 PFT 멤버와 부모들을 장악할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의 말처럼 멤버들과 부모들에게 더 기버스에 대한 감언이설의 미화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대한 중상모략의 비난을 담은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성일은 평소에 아티스트의 기본은 진정성과 스태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했는지 PFT 멤버들은 안성일의 생일을 살뜰히 챙기고 심지어 안성일의 모친 생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축하글을 남길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태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에는 소속사 전홍준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PFT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의 생일을 챙기기는커녕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표가 차까지 팔아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FT 멤버들은 인터뷰에서 종종
외주 용역 회사인 더 기버스를 자기 회사로 부르고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기획사로 부르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일의 인터뷰에서 강조해서 쓰이는 용어가 고스란히 멤버들이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 진정성, 기본기, 주체적 등등 사실 어린 멤버들이 쓰기에는 무거워 보이는 말들인데 그걸 쓰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유독 주체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멤버와 소속사 어트랙트를 분리시킬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피프티 멤버들은 안성일의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성일이 피프티 멤버와 부모들을 소나기에 쥐었다고 해도 멤버들과 어트랙트를 분리하지 못한다면 더 기버스를 직성장시키는 계획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성일은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을 거로 봅니다. 안성일은 PPT를 구성할 때부터 설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PPT가 빌보드에 진입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안성일의 설계는 3단계로 변화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레이블 딜, 2단계 200억 바이아웃, 그리고 현재의 3단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성일은 애초부터 설계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음을 PPT가 빌보드에 진입한 지 대략 한 달쯤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24일자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K-팝 연예기획사는 아티스트 소속사 관계가 굳건해서 아티스트의 장기적 글로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기버스는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직접 계약하고 메인 프로듀서가 그룹의 창작적 부분을 총괄해 레이블과 협업하는 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안성일은 소속사 어트랙트의 성장 동력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K-팝 레이블 관리 방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PPT를 위한 새로운 레이블 구조를 제안할 계획이며 아티스트 발전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레이블입니다. 안성일이 어트랙트 전웅준 대표에게 제안한 레이블 딜은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성일의 레이블 딜 계획에는 소속사 어트랙트의 역할은 사라지고 외주 용역업체인 더 기버스와 별도의 레이블이 좌지우지하는 형태입니다. 다 키워놓으니까 별도의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를 보쌈해가는 구조인데 이걸 어떤 소속사 대표가 눈뜨고 지켜만 보겠습니까? 처음부터 별도의 레이블이 프로듀서와 손잡고서 아이돌 그룹을 론칭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티스트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구조의 별도의 레이블은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송의 뿌리가 아닐까 합니다. 현란한 용어가 사용됐지만 쉽게 말하면 아티스트에만 집중하는 다른 음반 회사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말을 되둘러 해놓은 것으로 읽혀집니다. 만일 별도의 레이블이 더 기버스가 되거나 아니면 더 기버스 자회사 형태의 독립 레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모들이나 가족 관계자들이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쪽의 상황은 아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전홍준 대표는 애초부터 선급금 유통계약 형식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PPT가 흥행에 성공하자 더 이상의 레이블 딜 논의를 접고 선급금 투자로 선회해서 직상장의 꿈을 무소합니다. 그러자 안성일은 레이블 딜 대신에 스포츠 산업에서 흔히 보이는 통째로 인수 형태의 바이아웃 협상을 워너뮤직 코리아와 벌입니다. 물밑에서 워너뮤직 코리아와 200억 바이아웃의 조건에 합의를 받는데 그 사실과 진행 과정을 전홍준 대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그 전에 그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PPT로 빌보드 핫백의 흥행을 이어가자 어트랙트 기업 가치가 800억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억 바이아웃의 제안은 사실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기업 가치에 미래의 가능성 프리미엄까지 포함한다면 바이아웃은 최소 1000억은 넘긴 금액으로 제안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인 것은 이 사실을 안성일이 전 대표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윤 전무가 전 대표와 통화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안성일은 PPT를 빼돌려서 그 200억의 바이아웃 금액을 활용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워너뮤직 코리아의 200억 바이아웃 계획이 발각되고 전홍준 대표에게 단칼에 거부되자 안성일은 손승연 프로젝트 2를 가동해서 PPT로 하여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안성일은 PPT와 어트랙트 간의 법적 분쟁에 더 기버스는 관련이 없다며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과연 관련이 없다는 말을 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6일 그러니까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PPT 소속사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더 기버스 직원 간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PPT 해외 홍보 대행사 헬릭스 연장권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중에 중간에 PPT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더 기버스 측이 헬릭스 측에 계약 연장 뒤 PPT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헬릭스 측이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에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기버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공유될 정도였으니까 안성일과 멤버들 그리고 부모들 사이에서는 논의 진도가 빠르게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 관리를 전담했던 더 기버스 백모 씨는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 방해로 어트랙트에 의해 피소됐는데요. 어트랙트는 지난 5월 자체적인 마케팅 팀을 꾸리면서 더 기버스 측에 인수인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넘기면 되는데 차일피일 인수인계를 미루다 한 달이 넘겨서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삭제한 상태로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삭제 후 25일이 지나면 메일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삭제된 것 중 이후 복구된 메일에는 핵심적인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트랙트는 백모 씨와 더 기버스 직원 간이 소통하는 메신저를 확보했습니다.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하여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더 기버스에서 PPT 관련해서 받은 모든 자료를 백업시켜놨고 어트랙트 측에 넘겨줄 자료는 모두 폭파시키겠다는 의미여서 전자기록 손괴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업을 한 이유 자체만으로도 추후에 PPT 관련의 업무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일이 지난 이메일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계정을 얻어서 복구됐는데 지난 4월 25일 일본 화장품 회사로부터 광고 제안이 들어왔지만 백모 씨가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다고 안성일에게 보고하는 메일이 공개됐습니다. PPT 소속사가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제의 거절은 또 밝혀졌습니다. 백모 씨는 지난 5월 19일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로부터 금액은 관계없으니 PPT를 모델로 섭외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시 백모 씨와 전화통화를 한 모델 에이전시 간부 A씨는 업계 최고 수준인 뉴진스급 금액을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멤버 친구가 아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해서 복귀 시기를 물었지만 계속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때라도 광고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그냥 안 된다는 게 백모 씨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활동 시기 역시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미 가처분 소송 이후의 분쟁 과정을 염두에 두었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처분 소송 이후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티스트 활동 기간의 월 매출 평균 금액을 뽑아서 남 계약 기간에 적용해서 위약벌에 해당하는 손해 금액을 물게 하는데 광고 매출이 잡히게 되면 그만큼 소속사에 물어줄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계약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아티스트가 2배에서 3배의 징벌적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광고를 거절한 배경이 됐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일은 1년의 과정을 보면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멤버들과는 별개로 오로지 안성일 혼자서 진행시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안성일은 이 와중에 경력, 학력, 서명 위조 논란과 저작권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PPT 멤버들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4명의 멤버는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항거하지 않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힌 이 말은 소속사에게만 해당되고 안성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주체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소속사에게만 주체적이고 안성일에게는 주체적이지 않은 건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아주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공동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거나일 것입니다. 솔직히 입장문을 4인의 멤버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외압 없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강조하게끔 문구 작성을 유도한 것에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안성일이 더 기버스에서 발표한 입장문들은 논란이 되는 핵심을 비껴가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PPT 멤버들의 입장문은 그런 빠져나갈 구멍 없이 독박을 쓰게끔 쓰여졌고 그것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현명한 주의 조언이 있었다면 저렇게 독박 쓰는 표현들은 자제하게끔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멤버들이 독박을 쓰는 상황이 되면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안성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누가 그들이 주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PPT는 그 누군가의 주체적인 꼭두각시인 걸까요? 아니면 주체적인 꼭두각시를 넘어서 미리 설계된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모자인 걸까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소속사와 계약 해지 후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 몰래 저작권 지분을 95.5% 거의 다 확보하고 PPT 부모들은 상표권을 신청하고 더 기버스 백모 씨는 표준계약서상의 위약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선에서 광고 제의를 거절하고 같은 이유로 멤버 아라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때에 담낭용 수술을 받아서 그룹 활동을 올스톱시키는 역할을 하고 PPT 멤버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주체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사실 불투명한 정산이나 건강을 고려한 스케줄 조정 그리고 지원 강화 같은 문제는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대화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목적을 향해 안성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성일의 말처럼 진짜 별도의 내부를 만드는 것에 합의를 하고 세밀한 계획을 짜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손승연 때처럼 거액의 쩐주가 뒷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워너뮤직 코리아의 200억 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이중계획에 묶여 있어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일까요? 무고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발을 빼고 전 대표에게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로 보이고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그냥 결말까지 같은 배를 타고 계속 물을 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로 보입니다. 만일 별도의 내부를 만들기로 안성일과 합의를 했다면 더 기버스를 직상장해야 하는 안성일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가지 논란과 어트랙트로부터 보수당한 것들로 인해 공경에 처해서라도 더욱 PFT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보가 투자한 100억을 회수당할 수 있는 조건이고 민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고 나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PFT마저 없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PFT와 부모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안성일과 공모하거나 합의된 내용들로 인해 안성일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게 발목을 잡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홍준 대표와 합의 이전에 안성일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PFT와 부모들은 중소돌이 기적이라는 아이돌에게는 천운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사를 한순간에 박살내면서까지 왜 이런 식의 공모를 감행했을까요?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작은 소속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겠다는 자신들의 명분과 빌보드 대박에 취해서 눈앞에 안성일이 자신들이 접시에 그려준 큰 떡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진짜 꿀떡일지 아니면 독사과일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빌보드의 기적이 빌보드의 비극으로 끝난다고 해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태의 여론이 멤버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인 여론은 이미 안성일과 멤버 측이 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멤버 측은 소속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안성일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PFT 사태로 타격을 너무 크게 받은 안성일이 PFT마저 놓아주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PFT와 부모들도 여전히 빌보드 대박에 취해서 안성일의 계획에서 벗어난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성일은 지금의 PFT 사태를 잘 해결하고 몇 년 안에 더 기버스를 주식시장에 직상장시켜야 하는데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PFT도 만일 별도의 랩을 회사를 꿈꿨었다면 지금 닥친 험난한 파고를 넣고 안성일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자신들이 손으로 박살낸 대가를 받을까요? 이상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서 구성해봤는데 아직 실제적 진실은 흑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만의 미래로 순항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내 탓에 17년 고생한다는 유승준 아버지의 후회의 인터뷰가 떠오른 건 왜일까요? 승준이한테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17년 동안 내가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는 타지도 못하고. 그룹명인 PFT는 이상과 현실이 50대 50으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공존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룹명이 무색해졌습니다. 공존과 상생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PFT는 통수돌, 생떼돌, 황금거의 배를 가른 할복돌 등 대중들의 비난과 함께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속에서도 PFT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국내 걸그룹 사상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을 자체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게 PFT의 선전이 눈부신 만큼 그룹 PFT가 국내에서 스스로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제 PFT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건 당사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K-POP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너무 커졌고 더 나아가 K-POP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유순한 세력의 기회주의적 인지에 가로치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로 규정하고 소속사의 편에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K-POP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작은 소속사가 힘들게 아이돌을 교육시켜서 키울 토대가 무너지면 K-POP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획사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우후죽순 아이돌 아카데미가 들어설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아이돌에 도전도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K-POP 관계자들은 이 사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대중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원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잘못된 소송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지가 추락한 현 멤버들을 버리고 새로운 멤버로 PFT 2기를 만들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전홍준 대표는 이젠 실패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PFT와의 분쟁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으로 미국 배우 겸 싱어송라이터로 인스타 팔로우 수만 3천만 명이 넘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피처링한 큐피트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PFT를 지우며 큐피트의 흥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대부분 원곡보다 좋다, 음색 미쳤다 등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PFT 역시 오랜 침묵을 깨고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속사에서 강요되어 왔던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본인들이 음악을 지키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며 부디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두고 객관적으로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램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배신돌 통수돌 이미지로 힘들어해서 형사 고발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주체적인 입장문과 주체적인 고발인데 대중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국민에게 이미 그들이 한통속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생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불가피하게 손승현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입니다. 빌보드의 기적이 빌보드의 비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구구한 추측이 난무하는 것처럼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안성일과 더러운 계약관계에 얽혀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피프티는 주체적인 꼭두가시이거나 적극적인 공모자로 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런 논란의 상황에서 박진영이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춤과 노래 실력만큼 가졌으면 하는 것이 훌륭한 인성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